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단계의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의 기초 세 번째,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부제로는 문장의 오형식의 의미입니다. 명사의 정의와 예들은 동영상 영어의 기초 두 번째 명사와 동사편에서 설명하였고, 설명 중 명사는 주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는데 급하고 중요한 것은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간혹 급하다고 명사의 용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용법이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정의를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아쉽습니다. 별것 아니기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별것 아니니까 확인하고 숙지하여 주십시오. 여하간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주어란 사전상 정의로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고 하고, 목적어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이 다들 알겠거니 하고, 보통의 영문법 책의 시작은 요즘은 덜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문장의 오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은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문장의 7형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장의 오형식을 알아야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를 아예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이 무엇인지요? 아주 많은 분들, 성인은 물론 학생들과의 경험상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를 보기 힘들었고, 그렇기에 문장의 오형식이 무슨 의미인지, 왜 알아야 하는지를 아는 경우는 아주 요원했습니다. 보통은 주어 동사, 그럼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어에도 문장의 오형식이 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요?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럼 영어에도 없는 것을 우린 왜 배울까요? 영어에는 문장의 오형식은 없지만 비슷한 것으로 혼비사전으로 유명한 혼비가 문장을 25개, 하위 개념까지 하면 69개로 나누었고, 그 선배 동료였던 파머는 문장을 27개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일본에 맞게 정리한 것이 우리에게 유입됐다는 것이 보통의 설입니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영한사전의 표지에 동사의 문형표가 생각나실 겁니다. 보통은 29개의 문형이 소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간 영어에도 없는 문장의 오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장의 오형식 5개를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뭐가 있고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뭐 하나가 있고요. 2번과 5번의 끝에 작은 글씨는 명사의 역할이 3가지인데 주어 목적어가 먼저 중요하고 남은 하나는 명사의 역할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잠깐 인터넷만 검색하셔도 나오는 거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시는 문장의 오형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장의 기본은 명사와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다고 할 때 뭔가 감이 잡히는 것이 있는지요? 가장 먼저 제가 아는 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언어는 문장의 시작을 주어로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말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말은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똑같지만 동사, 서술어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듯 하지만 경험상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영어는 주어 뒤에 동사, 그리고 1, 2번은 주어 동사만이고 3, 4, 5번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3개입니다. 즉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목적어가 없는 문장보다 더 많다, 더 흔하다, 더 자주 만날 수 있다 정도로만 하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명사 하나와 동사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걷다, 명사는 호랑이라고 드리면 어떤 느낌, 어떤 상황이라고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호랑이가 걷다, 호랑이가 걷고 있구나 정도로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것 하나 더 드리면 마시다, 선생님.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은 선생님이 마시고 있구나,
뭘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선생님이 뭔가를 마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호랑이와 선생님은 걷다와 마시다의 주체가 되는 느낌, 이것이 주어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어인 호랑이와 선생님 뒤에 호랑이가, 이 가요. 선생님이, 이 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원어민이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이 이와 가를 우리말로는 조사라고 합니다. 그중 이, 가는 명사 뒤에 붙어서 명사를 주어로 만드는 조사, 다른 말로 주격조사라고 하고, 주격조사로는 은, 는, 이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 발음하기 적당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생님 가 마시다, 이상하지요. 선생님는 마시다, 좀 이상하지요. 선생님이 마시다, 선생님은 마시다, 2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중 그럴싸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이고, 영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주격조사가 영어에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정도만 좀 더 발전해서요. 목적어를 위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잡다, 쥐, 고양이라고 동사 1개와 명사 2개를 드리면 어떨까요? 쥐가 고양이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고양이가 쥐를 잡았구나 하고 여기실 겁니다. 그럼 이때 고양이는 잡다의 주체가 되어 주어가 되고, 쥐는 잡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어, 잡다는 동사, 쥐는 목적어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해한 한글의 문장에서 잡다라는 동사는 문장 맨 뒤, 끝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고 이것을 영어로 바꾼다면 고양이는 cat, cat, 쥐는 mouse, 마우스, 잡다는 catch, catch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바대로 하자면 영어로는 주어인 고양이 뒤에는 동사가 와야 합니다. 마우스는 명사였고 캐치는 동사였습니다. 그럼 캐치인 동사가 주어인 고양이 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동사인 캐치와 명사인 마우스를 순서를 바꾼다고도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바뀐 결과는 같지만 가능하면 동사가 주어 뒤에 온다 라고 해주십시오. 자리를 바꾼다고 하면 얼마 안가 바로 아쉽습니다. 여하간 영어에서 동사가 주어 뒤로 이동하면 목적어인 마우스는 좀 뒤로 밀려나야 합니다. 여기서 결과적이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옵니다. 그럼 이때 두 문장에서 차이를 느끼시겠는지요? 첫째로는 우리말과 영어, 즉 우리말 쥐를 잡다가 영어로는 잡다 쥐로 동사가 문장 맨 뒤로 옮겨졌습니다. 둘째로는 고양이 뒤의 가와 쥐 뒤의 르는 영어로 옮긴 문장에는 매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고양이는 캣이고 쥐는 마우스, 잡다는 캐치입니다. 가와 르는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르를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 목적격 조사라고도 하는데, 목적격 조사는 을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일단은 을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하간 바뀐 순서에 의해서 캣, 캐치, 마우스 순서로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한글 중심의 설명이었고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cat는 고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어서 cat, ch는 잡다로, mouse는 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충 고양이가 쥐를 잡았겠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의 오형식을 배운 사람답게 일단 cat가 고양이, 명사네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나왔으므로 주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주어 뒤에는 주어를 나타낸 조사 은는 이가 중 발음하기 좋은 거를 선택하고, 캐치는 잡다, 동사네요. 그리고 영어에선 주어 뒤에 나왔지만 우리 한글로는 동사인 잡다는 문장 맨 뒤로 보내주고, 그리고 mouse, 마우스, 쥐는 잡다의 대상 목적어이므로 을을 중 어울리는 르를 넣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야 설명하기야 쉽지 초보자들에게 기초로서
무조건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주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주어일 때 조사인 은는이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순에 대한 극명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로 문장이 있다고 할 때 MOUSE는 쥐이고 CAT, CH는 잡다, CAT는 고양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MOUSE가 쥐, 명사이고 문장 맨 앞에 있으므로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일 때 생각나야 하는 조사는 은는이가 중 어울리는 것을 고르고 동사는 문장 맨 뒤로 보내주고 고양이는 동사 잡다의 대상이므로 목적어, 그럼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 을을 중 어울리는 것을 골랐으면 문장은 쥐가 고양이를 잡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쥐가 어떻게 고양이를 잡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못 잡죠. 그런데 이 문장은 쥐가 고양이를 잡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문장을 들으면 문장의 이론에 의하지 않고 상식에 의해 해석을 맘대로 하는 것은 실제 수업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그러뜨린다고 하는데 문장 이론이 아닌 자기 상식에 기초하여 맘대로 하는 거죠. 쉬운 듯 하지만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말은 조사만 제대로 은는이가 을을만 제대로 하면 순서에는 상관없습니다. 고양이가 잡다 쥐를 이건 잡다 쥐를 고양이가건 우리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명제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3형식으로 문장의 5형식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4형식과 5형식은 설명에 필요한 문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진 후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문장의 5형식 5가지를 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장의 5형식의 의미는 첫째, 영어의 어순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는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들이고 동사가 주어 바로 뒤에, 그러나 한글은 주어, 다른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로 동사가 문장 끝에 옵니다. 이런 어순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5형식의 의미 두 번째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 붙여주는 조사 은는이가 4개와 목적어일 때 붙인 조사 을을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2가지만 을을만요. 이 조사가 영어에는 없고 문장의 형식 구조를 보고 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판단하고 발음하기 제일 적당한 것을 골라 붙여서 해석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조사들은 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고 일컫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격조사 4개 은는이가와 목적격조사 2개 을을은 없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학생들이나 초급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주어나 목적어가 짧은 단어인 경우는 어렵지 않지만 명사하면 떠오르는 명사구, 명사절에서도 명사가 주어일 때는 명사구 뒤에 은는이가 중 어울리는 것을, 명사와 목적어일 때는 명사구 뒤에 을을 중 어울리는 것을 붙여야 하고 명사절 역시 주어일 때는 명사절 뒤에 은는이가 중 어울리는 것을, 명사절이 목적어일 때는 명사절 뒤에 을을 중 어울리는 것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문장의 5형식이란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영어는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그리고 주어일 때는 은는이가 중 발음하기 어울리는 것을 붙이고 목적어일 때는 을을 중 발음하기 어울리는 것을 붙여서 해석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